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심의 뜻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결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게 뭐예요? 여당 의원들이 한 장관 엄호에 힘을 보태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중단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바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당 내부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심의 뜻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지도부의 거듭된 부결 호소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무총장과 그 아래 정무직 당직자들도 가결 사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강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통합형 리더십으로 평가받으며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던 박 원내대표는 1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취임 넉 달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정기국회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당원 당규에 따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들은 체포안 가결 책임을 통감하지만 당 수습과 안정을 위해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방침은 밝히지 않아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극심한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놓고 말 바꾸기를 해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비명계가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체포안 가결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회의장 밖으로 자주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특히 친명계는 표 단속을 하지 못한 책임을 원내 지도부에 돌린 반면 비명계는 당 지도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며 거친 표현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단식을 벌였다고 거듭 강조하며 체포안 가결은 민심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해지며 전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펼쳐질 경우 내용이 극에 달하며 결국 당이 쪼개지는 분당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규제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생이 어떻든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위키트리 기사를 보면 여성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위키트리에서 낙태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관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따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코피노들도 그 마을에서 성장할 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마을의 일원으로 그냥 커가야 되는. 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성폭행을 당해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점은 아이를 낳았을 때로 이런 위기 임산부나 위기 출생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대담에서는 양성평등 사회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 권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성을 조신함이나 출산 경험 등에 묶는 차별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위키트리 운영 시절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여성은 예뻐야 한다거나 여자는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리라는 등 여성 차별적 글을 올려 조회수를 높이려 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관 후보로서의 일정에 위키트리 법인차를 이용하거나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림 7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 개혁위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 시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한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40여 년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로 쓰러뜨려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 하자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 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폭행, 협박, 선행형은 그 수준이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198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 피해자의 한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이기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약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제 추행 기준을 넓히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 해석만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 검찰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조사,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대만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폭우로 불어난 부산 온천천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은 소방관이 하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는데 근처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이 실종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사니까 이쪽을 통로를 걸어와서 통상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이걸 하는데 저기를 왜 간 건지 참. 기둥을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A씨는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준비하는 사이 급류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한 지 불과 9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간이 한 6, 7m 높이가 되는데 그걸 바로 출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로프를 메고 구조 출동하는 과정에서 요 구조 안타깝게 떠밀리는 상황입니다. A씨가 구조를 기다리던 기둥은 하천 건너편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징검다리로 하천을 다시 건너와 경사로로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나 건너오지 못한 채 고립된 거로 추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진입로도 1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A씨가 급류에 휩쓸린 장소입니다. 사고 당시 하천 수위는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당일 오후 5시 반부터 출입이 통제가 된 상태였는데 A씨가 들어간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에는 소방과 경찰, 해경과 지자체 공무원 등 390명이 동원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A씨가 온천천을 벗어나 수영강을 거쳐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트와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쌍둥이와 새쌍둥이 관계없이 일괄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새 도시 브랜드인 서울 마이소울을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I love 뉴욕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종균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서울시 홍보대사인 K-팝 스타 뉴진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비보이 거리 공연도 신나게 펼쳐져 눈길을 끕니다. 서울시 새 브랜드 소울 마이 소울이 뉴욕의 첫 선을 보이는 현장입니다. Yeah, also it's really cute by the way also cuz like the smile is like super duper cute. It's like a little smiley face. And like soul my soul, it's kind of like a joke kind of like what do you call it? Catchphrase. So it's easy to remember cuz it's soul my soul. 소울 브랜드가 새겨진 자전거 원정대도 맨해튼과 타임스퀘어 곳곳을 누빕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서 토론토 로저스 센터 앞에서 소울 마이 소울 브랜드를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울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시구 행사와 더불어 대형 전광판에서 홍보 영상이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I think it's a very original slogan. I haven't heard that before, so I think it's pretty great.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탑5를 목표로 지난달 새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I love 뉴욕, 비베를린 같은 유명 도시의 브랜드는 슬로건만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울 마이 소울도 세계인들에게 서울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각인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주길입니다.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제때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청주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호흡기 내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의사 구인 공고는 계속 올리고 있지만 1년 넘게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충북 지역의 다른 주요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원 대비 20%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북 거점 의료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의대가 있음에도 정원보다 59명이 부족하고 충주 건국대병원도 정원보다 크게 부족합니다. 여기에 충북 지역 의과대학 정원 역시 89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인 19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의 강원도와 전북에 비해서 충북 지역은 의과대학 정원이 겨우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197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에 없는 국립치과대학 설립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108명 이상을 늘려야겠다는 것과 치과대학이 지금 없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는 또 바이오스케어를 생각하고 충청북도 의회도 지역의대 정원 확대와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해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주부터 동방경제포럼과 북러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치러온 러시아가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주요 군사 거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잠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러시아 폭격기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이 아파트와 대학 기숙사, 음료수 공장 등 도심 곳곳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9살 소녀를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Червоне в вікні, вікна немає. І я вся в стеклі лежу. І все. Чую, кричать, плачуть, і я бігом на вулицю. Котика не знайшла, це тільки знайшла, сходила. 외국인 용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부 체르카시의 한 호텔은 폭격을 맞아 건물 일부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남부 헤르손에서는 업체 숙소 등이 공격을 받아 잠자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공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를 노렸습니다. 드론 훈련장이 있고 전투기가 배치된 서부 사키 공군 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한 겁니다. 크림반도 주요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남부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의 미사일을 명중시켰고 사키 인근 에브파토리아 방공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І наші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і сили, я дякую вам за цей сьогоднішній тріумф. Знищено систему ППО окупантів на землі нашого Криму. 자국산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폴란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양국 회담을 열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동맹인 폴란드가 더 이상 무기 지원을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로 제법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극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4도, 창원 19.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26도, 광주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책임을 지고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퇴하기로 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걸 두고 피의 사실 공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3차례 이뤄졌는데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자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는데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가결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제 가결되고 보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여론과 상황을 지켜보며 셈법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뇌관이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앞으로 국회에서 거세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원지검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 장전도 제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 뉴욕대에서 이번엔 가짜뉴스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AI와 디지털을 타고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디지털을 쓰는 게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되고 적정한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비판한 적이 있는데 맥이 닿아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경쟁 기회도 그 보상도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 소르본대, 최근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까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1년 만에 그 완결판이 나온 셈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련 규범이 생기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라고 언급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에 관한 자신의 과거 발언 보도가 맥락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위키트리 방송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미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 주춤하며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에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규모가 1년 전보다 12%가량 늘면서 실물카드 이용액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 자료를 보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하루 평균 결제 규모는 1조 4,62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물카드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는 1조 4,480억 원이었습니다. 퇴근길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아 23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선 버스 뒷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25톤 화물차는 앞유리가 깨졌고 다른 차들의 뒷부분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 오창읍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의 화물차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버스는 옆 차선을 침범하면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2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1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비스듬히선 경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비상등을 켠 승용차 뒷부분도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가정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주행 중이던 택시를 차례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차량 엔진룸에 소방관이 물을 뿌립니다. 차량은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봉산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폴란드까지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의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젤렌스키를 떠들썩하게 영웅 대접을 했던 미국 의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직후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를 찾았습니다. 2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 통과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나와 반긴 상원에서 젤렌스키는 미국 지원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압박을 받고 있는 메카시 하원의장은 지난해와 달리 젤렌스키의 의회 연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는 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메카시 의장은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건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But I believe when we're looking at where we're going right now, Zelensky has answered a lot of questions.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대규모 추가 지원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사거리 300km로 러시아 전선 후방을 때릴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므스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에이테크므스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라는 무기였지만 지금까지는 러시아 본토 타격 우려로 미국이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지만 최근 미국 내 전쟁 지원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어
언제까지 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수조 원을 들인 통신 모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개발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 너무 느리고 쉽게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칩을 개발 중인 팀 내에서 상호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집값은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8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4만 건으로 전달보다 0.7%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단 15.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로 8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국왕으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는 어제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영국은 프랑스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싣고 흑해로 출항한 선박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우대사주 초르노모르스크에서 밀 약 3,000톤을 싣고 출항한 팔라우 선적 리질리언트 아프리카호가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목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제법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26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4도, 창원은 1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도 26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